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35년 차 가수 주현미 씨가 첫 MC를 맡게 된 MBN 예능 예스데이 1회차 주인공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MBN 새 예능 프로그램 인생 앨범 예스터데이가 첫 방송이 됐는데요. 참 재밌는 예능이었죠. 네. 매주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급 주인공을 초대를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음악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정말 말 그대로 신개념 음악 토크쇼입니다. 주현미 씨가 이 프로그램의 MC이자 첫 번째 인생 앨범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환한 웃음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날 주현미 씨 1985년 비 내리는 영동교를 시작으로 세상 사는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지내오다 보니까 어느덧 데뷔 35년 차가 된 가수 주현미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날 무대에는요. 김다연 씨 그리고 박세욱 씨, 조문근 씨 등 10여 명의 이 인생곡 가수들이 총출동해서 주현미 씨의 인생사와 관련된 노래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아하. 들으신 것처럼 주현미 씨를 사랑하는 후배들이 직접 골랐답니다. 주현미 씨의 인생곡 그 주요 부분만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서로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정녕 당신을 잊어주리라. 다 못 참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최진봉 교수님, 사실 예. 이제 주현미 씨 노래는 아니지만 주현미 씨가 인생을 살면서 내 노래다라고 싶은 걸 이제 후배들이 불렀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중에서 인생곡을 꼽아달라고 했는데 주현미 씨가 선택한 곡은 마지막에 우리가 들었던 박다은 씨가 부른 섬집 아이였습니다. 왜 이 곡을 꼽았냐고 하면 주현미 씨가 그래서 저한테 제일 아픈 부분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주현미 씨 같은 경우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고 가수로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을 때 그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네. 그 부분이 주현미 씨로 하여금 이 곡을 인생곡으로 꼽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제 후배 가수들 말고 팬들이 고른 주현미 씨 관련 인생곡은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장단치고 춤추며 유랑의 별 칠 때까지 우리 함께 가리라. 불 지어놓고 물을 뿌리는 당신은 책임 없나요? 거기까지가 사랑의 약속. 나도 지울 수 있어. 떠나야 할 까닭일랑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가수로서 주현미 씨야 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아내로서의 주현미 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주현미 씨가 결혼한 게 1988년입니다. 28살 때였는데 그때 거의 최고의 우리나라 여자 가수였죠. 아하.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결혼하면 끝이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또 만나는 사람이 있어서 다 숨기고 이럴 때였는데 그 조용필 밴드 기타리스트 출신 임동신 씨와 2년 열애 끝에 결혼해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였는데 주현미 씨 한마디가 딱 모든 걸 대변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간의 인기도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연애 시절 회상하면서 그냥 공연 끝나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아귀찜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밝히셨습니다. 주현미 씨도 잘 나갔었고 조용필 밴드라면 더더욱 잘 나가고 하는 그럴 때인데 어떻게 두 분의 동선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장효매 변호사님. 네, 86년도에 미주 공연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가수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해외 동포들이나 이제 현지에서 공연을 펼치는 건데 그때 조용필 씨와 그 위대한 탄생이 같이 공연단에 있었고 주현미 씨도 거기 같이 합류했던 가수였던 겁니다. 이게 무려 40일 넘게 미국을 일주하면서 공연을 펼치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다 너무나 친해진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 한국에 와서 예전에는 얼마나 미국 나가기가 힘드니까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었겠어요. 네. 지금 같은 이제 필름 카메라였는데 이걸 현상을 해서 나눠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가 한국에 돌아와서 마련이 됐는데 이때 나온 게 바로 주현미 씨랑 그 남편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른 가수분들이 그 자리를 피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연을 할 당시에 댈러스 같은 경우에 외출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열애 중이구나라는 주변 사람들의 목격담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조용필 씨가 특히 이거 스캔들로 번지면 안 되는데 많은 걱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김은배 팀장님. 역시 비밀 연애는 나 빼고 다 안다 주변에 뭐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밀 연애 다 하는데요. 네. 그 주현미 씨가 남편 사랑이 대단한 겁니다. 이제 국내에 이제 1988년도에 신사동 그 사람으로 데이트를 했는데 공정파에서 그 당시에 10대 가수를 뽑았습니다. 당시에 최고 인기 가수상을 받는 수상을 했는데 네. 그러면 누구한테 이 기쁜 소감을 전할까 했으면 남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도 아닌 여봉 그랬어요. 이게 참 이게 특히 좀 약간 좀 그런데요. 여봉이라고 여봉. 하니까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네. 또 질문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또 그때는 이제 여봉이 아니고 여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주현미 씨가 주위에 환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주현미 씨는 제가 알기로는 약사 출신 가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이 방송에 나오게 되니까 네. 저거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저 멘트를 해가지고 평생 네. 이유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여봉이라는 여봉, 멘트 때문에 여봉. 그러니까 수식어처럼?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여봉이라는 말을 하질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 한 거 보면 주현미 씨가 좀 더 끼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사랑꾼 이제 뭐 이미지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 남편분한테 무한 애정을 이렇게 쏟을 수 있을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임동신 씨, 그러니까 남편인 임동신 씨가 주현미 씨를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좀 많이 양보를 했어요. 일종의 외조라고 보여지는데요. 둘 다 음악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주현미를 서포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주현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보다 남편이 음악을 더 오래 했고 그리고 더 잘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자기 음악을 포기해 준 게 너무나 고맙고 미안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네. 실제로요. 1988년도에 발표한 주현미 씨의 히트곡 신사동 그 사람. 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인 이 임동신 씨가 직접 프로듀싱을 한 노래였어요. 그래요? 사실은 이 임동신 씨도 이 프로듀싱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정말 음악적 내공이 뛰어난 분이었다는 거죠. 남편의 든든한 후원, 지원에 힘입어 정말 최고의 스타로 주현미 씨를 만들어준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행여 오늘도 다시 만날까 그날 밤 그 자리에 기다리는데 그 사람 오지 않고 나를 울리네
힘드셨나 봐. 자, 진짜 대단한 노래입니다, 정말.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든든한 남편 말고도 주현미 씨가 잊을 수 없는 남성이 한 분 더 계신데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네. 아버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 다른 남성이라기보다 그냥 본인의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건데요. 아버지가 화교셨고 한의사였어요. 아하.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사시는 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중국 본토도 가고 일본, 대만 이렇게 계속 이곳저곳 좀 많이 다니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아버지가 바깥에서 많이 돌면 자녀들 돌볼 시간이 별로 없죠. 아하. 그래서 주현미 씨가 본인이 직접 동생들 돌봐야 됐고 또 어머니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셨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 원망을 정말 많이 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안타까운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깊었을까요, 최진범 교수님?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백성 변호사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일본, 대만, 중국 본토로 막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가정을 이게 돌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주현미 씨가 첫째 딸이거든요,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 돌보느라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사실 아버지가 첫째 손주, 그러니까 지금 주현미 씨가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이를 보고 싶어 하셨대요. 근데 아마 원망의 마음이 컸는지 주현미 씨가 그걸 안 보여드린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라도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사업차 또 아버지가 일본으로 가신 이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평생 아버지에게 못 쓸 짓을 했다는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마지막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이 주현미 씨의 마음 한 곳에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 내리는 영동교도 신사동 그 사람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언급을 해드릴 노래가 박세욱 씨가 장윤미 변호사님 네. 아버지란 노래를 불러서 그냥 주현미 씨 눈물을 그냥 쏙 빼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세욱 씨가 이렇게 진정성 있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정말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불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께서 이제 후천적으로 몸이 불편해지시는 사고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도 계속해서 근면하게 일을 하셨고 또 박세욱 씨가 이 무명 25년의 무명 생활을 청산하기 전까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한 게 그렇게 마음에 많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참 주현미 씨가 많은 큰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현미 씨가 예전 선배 가수분들 노래도 지금 계속 다시 재해석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후배분들도 같이 어울려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니까 정말로 세대 간의 화합도 되는 것 같다. 이런 훈훈함도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